안녕하세요. 운동하는 엄마 임꾸입니다. 둘째 출산 21개월 차입니다. 오늘은 두 아이 낳고 기르면서 산후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직접 겪으면서 경험에 의한 주관적 생각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특별한 경우는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트레이너 출신으로 결혼 후 2번의 자연분만 1번의 유산을 경험했습니다. 경험을 통해서 제가 느끼고 적용했던 산후조리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16년 12월에 출산하고 18년에 유산하고 19년 11월에 출산하고 지금은 21개월 차이며 셋째 계획은 없습니다. 두 아이 모두 자연분만했으며 완모를 했습니다. 출산 전보다 더 강인한 체력, 더 날씬한 몸이 되었습니다. 비법에 대해서 공유하겠습니다. 조집중! 첫 번째, 임신 때부터 운동을 하라입니다. 저는 산후조리 트레이닝을 했었지만 출산 후 산모들이 겪는 현실에 대해서는 경험이 없었기에 상상도 못했습니다. 직접 겪어보니 여자는 출산 전과 출산 후의 인생이 다르다는 것을 명확히 알게 되었으며 아가씨와 아줌마는 경험치가 천지 차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임신 기간도 힘든데 출산하면 갑자기 그 힘듦의 수치가 10배 이상으로 오직급으로 오지게 올라갑니다. 아기는 엄마만 바라보고 경험치는 빵인데 해야 될 일들은 고난이도 수준입니다. 첫째 출산 후 허리 통증으로 눈물의 육아를 했기에 둘째 때는 더 강인한 체력이 수반되지 않으면 지옥맛이 기다리고 있겠다라는 생각에 계획을 갖고 운동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중간에 유산을 8주 뗐는데 심정지로 유산을 알게 되었고 임신 초기부터 하혈이 심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아기가 약하기 때문에 버티지 못했다라는 의사의 소견을 들었고 엄마의 잘못이 아니기에 자책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다시 임신을 하기까지 1년의 시간이 걸렸고 포기를 했었지만 37살에 임신을 했고 18주부터 운동을 했습니다. 특별한 이벤트 없었고 강도를 조절하면서 규칙적으로 운동을 했으며 안정기 지나서는 활동량을 늘리면서 부지런한 생활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또 첫째를 케어해야 하기 때문에 첫째 때 같이 힐링의 임신 기간은 꿈도 못 꿨습니다. 입덧지옥 맛을 지나고 근육이 빠지고 지방이 끼면서 엉덩이가 흐물텅해지고 몸에 기력도 없고 둘째 낳고 훅 가는 건 시간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식빵. 임산부도 운동을 해야 하며 출산 전에는 더 강하게 운동을 해야 합니다. 출산 전에 스쿼트만 몇천 개를 했는데 아이도 순풍 잘 나왔고 회복 속도도 빠르고 인생 최대의 근력을 사용했기 때문에 팻버닝에도 최고입니다. 제일 현명한 건 임신 전부터 운동 습관을 길러서 임신 기간, 출산 후 운동 습관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 운동 강도만 조절할 뿐 움직임에 대한 시간 투자는 필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훅 가지 않습니다. 저는 출산 전에도 운동을 했고 출산 당일에도 스트레칭하고 본격적으로 출산 5일 때부터 산후조리원에서 근력 운동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배달 음식을 먹지 말아라입니다. 임신으로 인해 불어난 체중을 줄이려면 식이 조절이 중요합니다. 산후조리원에서 보면 영양 구성이 좋은 식단이 제공되는데도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산모들을 많이 봤습니다. 저는 임신 기간에도 배달 음식이나 외식을 자주 하지 않았고 아기를 위해 최대한 건강식 위주의 식단을 먹었으며 고칼로리의 음식 섭취를 하지 않고 야식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밤에 먹고 자면 다 살로 가고 아기도 필요로 하는 영양소는 이미 제 몸속에 있기 때문에 평소에 먹던 칼로리 대비 약간의 섭취만 더 먹으면 될 뿐이지 2, 3인분을 먹는 건 잘못된 선택입니다. 급격하게 늘어난 지방은 되돌리기에 고통이 따르며 지방은 지방을 합성하려는 성질이 크기 때문에 입에서는 달고 짜고 자극적인 음식들을 선호하게 됩니다. 악순환은 반복되고 출산 후 임신 전 체중으로 돌아가는 것은 평생 숙제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음식을 직접 해보면 조리시 들어가는 쓸모없는 조미료들이 많고 대중이 좋아하는 맛을 내기 위해서는 많은 설탕과 기름과 MSG를 잔뜩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힘들다고 배달 음식이나 외식을 자주 하면 지방은 연소될 시간이 없이 축적만 될 뿐입니다. 우리의 음식 섭취의 근본적 의미는 생명 유지와 활동량에 필요한 에너지입니다. 그 이상의 축적은 질병과 연결될 뿐입니다. 엄마는 건강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가르치고 제공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데 무분별한 선택은 나뿐만 아니라 자녀와 같이 사는 배우자에게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재료를 구입하고 스스로 조리해서 최대한 나쁜 물질들을 걸러내서
독성 물질들이 쌓이지 않도록 애를 쓸 때 도미노처럼 긍정적인 변화들이 확장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힘들 때 한 번 더 집중하면 그게 내공이 되고 힘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입에만 맛있는 음식 말고 오장육부의 이로운 음식 섭취를 이루어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아이들과 신명나게 놀아주기입니다. 육아를 시작하면 시간이 없어서 운동을 못한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산후 후유증 등 잘못 움직이다 평생 골병이 든다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예 운동이 일상이 없고 출산 후에도 운동과 담쌓은 분들이나 그럴 수 있지만 운동 습관을 꾸준히 만들어가면 골병 들지 않고 더 강력한 정신력과 체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고차원적인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산후조리는 쌍팔년도 개념을 갖고 합리화하고 적용해 나가는 것인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운동하는 임산부를 위험하게 보고 출산 후 운동하면 시간 지나 골병 난다, 겁붙어주고 그럼 언제 움직이실 것입니까? 아기는 태어나면 기본 2kg 이상 넘고 중량은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는데 움직이지 않고 푸딩처럼 누워있는 엄마라면 아기는 누가 케어해 주나요? 둘째 낳으면 가중치가 더 커지는데 근본적인 산후조리의 핵심은 저는 모유수유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기본이 될 때 신체는 아기를 키우기 위해 알아서 회복되고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상황이 된다면 자연분만을 하고 모유수유를 하면서 힘들지만 적어도 2달의 시간을 묵묵히 해 나가야 합니다. 근본적인 메커니즘에 충실하면 아이들도 건강하고 산모도 건강한 상태를 만나게 됩니다. 스스로 상황을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주도적으로 매일매일을 충실할 때 산후조리는 물론이고 아기를 키우기 위한 자신감도 상승하고 모성애도 증폭하게 됩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바라고 힘듦에 대한 위로와 징징거림은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해도 늦지 않으며 아이들이 고생에 대한 보상을 완벽하게 해줍니다. 건강한 일상을 보내주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은 할 일을 다 한 것입니다. 운동할 시간이 없다고 하지만 아이들과 놀아줄 때 충분히 칼로리 소모할 수 있습니다. 단 최선을 다해서 놀아줘야 합니다. 아이들은 특별한 장난감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잘 놀아주는 엄마가 필요한 것입니다. 장난감이 왜 이렇게 산업화되어 있는지 생각해 보면 지쳐있는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해방되기 위한 도구라는 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쳐서 놀아주지 못하는가? 아이들의 체력을 이겨버리는 엄마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움직임에 대한 시간을 투자해야 하며 가장 쉬운 방법은 아이들과 놀아주는 것입니다. 놀이터에 가면 엄마는 거의 앉아있고 아이들만 뛰어다닙니다. 엄마는 멀리서 위험해 하지마, 아니야, 그만해, 가자를 외칩니다. 옆에서 같이 뛰고 놀면 최고의 운동 시간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시간을 활용했고 페퍼닝도 했으며 체력도 향상되었고 체력이 결혼 전보다 더 좋아졌습니다. 육아를 하면서 친정의 도움을 거의 받지 않았고 둘째 때는 산후조리원 일주일 있고 나와서 독박으로 두 아이 코로나로 가정복 1년 반을 했으며 그 사이 유튜브를 했고 블로그로 수익을 창출하고 개인 트레이닝 수업도 하고 텃밭도 가꾸고 40대에 더 멋지게 살기 위한 준비를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여자에게 임신과 출산과 육아는 많은 변화와 고통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엄마는 쉬운 게 아니며 추스리고 어른스럽게 대처하면서 감정에 치우치기보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문제 해결에 집중하며 스스로를 격려할 때 시간이 지나 존경받는 엄마가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산후조리 고민하기 전에 먼저 임신 전 나의 생활 습관을 돌아보고 출산 후라면 지금 당장 바꿔나가야 할 나쁜 습관들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너무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운동하고 좋은 영양제 먹고 따뜻한 물도 펑펑 나오는 시대입니다. 찬물에 천기저귀 빠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외국에는 출산하고 당일에 아기 안고 버스 타고 집에 간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팩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느낌인지는 알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운동 습관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엄마는 약하지 않습니다. 육아의 시간을 성장하는 기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고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생각을 존중합니다. 두 아이 낳고 운동해 보니
안 하는 것보다 운동하는 게 훨씬 더 건강하고 겁을 줬던 사람들의 이야기 대비 제가 더 그들보다 건강하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저의 생각의 선택과 적용을 입증하며 앞으로를 살아갈 계획입니다. 저의 작은 생각이 지쳐있거나 두려워하는 누군가에게 힘이 되길 소망하며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